당신의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55세.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관리하셔야죠. 자식은 말합니다. 아빠, 이제 쉬세요. 사회는 말합니다. 은퇴 후엔 조용히 사세요.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인 평균 수명 83세. 55세라면 아직 28년이나 남았습니다. 28년. 대학 입학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왜 남은 28년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남산 자락의 작은 카페. 오늘도 70대 할머니는 손주가 아닌 자신을 위해 라떼 한 잔을 주문합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60대 아저씨는 평생 미뤄왔던 서핑보드를 처음 손에 쥡니다. 이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20대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30대엔 바빴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집을 위해 달렸죠. 40대엔 지쳤습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아직 책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50대가 됩니다. 이제 자녀는 성인이 되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시간이 생겼구나.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55세라면 아직 30년 가까이 남아있는 셈이죠. 30년. 이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운 그 시간과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30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이제는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72세 박 선생님은 퇴직 후 10년 만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숫자만 보다가 이제야 색깔을 보네요. 그의 눈빛엔 20대 청년 못지않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집만 사면, 아이만 크면.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가요? 아침에 눈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질 때,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 친구와 막걸리 한 잔 나눌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행복해도 되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망설였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기쁨을 누릴 권리를, 느린 산책을 즐길 자유를,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여유를,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으로 대답해 왔습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 질문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선기가이 철학은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네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시간입니다. 인천의 한 복지관. 68세 이 선생님은 주 3회 청소년 멘토링 봉사를 합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란 걸 느껴요.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 가슴이 벅차올라요. 대구의 김 할머니는 유튜브로 전통 요리를 알립니다. 구독자 5만 명. 댓글엔 할머니 덕분에 된장찌개 처음 성공했어요. 라는 감사 인사가 가득합니다. 목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나를 정의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평생 우리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눈치, 자식의 반대, 사회의 시선. 엄마, 그 나이에 그게 뭐예요? 아빠, 창피하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참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고, 입고 싶은 옷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죠?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말했습니다. 자기 실현은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다. 자기 실현이란 남이 정한 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서울 홍대 앞. 65세 최 씨는 힙합 댄스 학원을 다닙니다. 처음엔 손주 친구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74세 할머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처음엔 놀라더니 지금은 응원해줘요. 허락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빨랐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이동했습니다. 속도가 곧 능력이었고, 효율이 곧 미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탈리아의 슬로우 라이프 운동은 말합니다. 빠름이 아니라 올바름이 중요하다고.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한다는 것은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79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반 걸립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가면 새소리를 못 듣거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80년 종단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유였습니다. 여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소비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생깁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관계입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 80년 추적 결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외로운 사람은 빨리 늙고 일찍 아팠습니다. 반대로 평범해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원망을 붙잡고 사는 것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는 삶을 따뜻하게 완성합니다. 꼭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명,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6명의 할머니들이 모입니다. 차 한 잔 나누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우리 언니들 보면 힘이 나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연결의 힘이야말로 노년기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55세부터 75세까지. 어떤 이는 이 시간을 마지막 20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황금기 20년.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시기. 조건이 아니라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누릴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기.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인생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청춘은 당신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응원합니다.